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유부녀가 바람 피우는 이유입니다. 만약 아내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흔히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죠.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정말 단순히 이성의 유혹 때문일까요? 남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대부분 성적인 문제 때문이죠. 육체적 관계가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관계가 없었다면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상한 성격이나 매력에 이끌려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흔하고요. 가정주부나 엄마로서가 아닌 여자로서 자신을 바라봐주는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바람을 피울 확률도 높아지죠. 요즘은 여자들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성생활에 불만을 느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찾으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여성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첫 번째, 자신을 너무나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났을 때. 결혼 생활 중 여성들은 육아와 생활,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지치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남자를 만나면 그에게서 위안을 얻고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성적 만족을 채워줄 남자를 만났을 때. 얼마 전 한 프로그램에서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한 아내가 동창과 바람을 피운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성적으로 만족을 채워줄 남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여자는 남편에게 돌아가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남편이 지나치게 절약하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는 그 남자를 놓치기 싫어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여유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며 때로는 선물과 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부부 사이가 권태기에 접어들었을 때. 남편과의 일상이 지루하고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기 쉽습니다. 새로운 흥미를 찾기 위해 바람을 피우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경우 바람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곧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남편의 바람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아내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맞바람을 피우기도 합니다. 특히 헌신적인 아내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면 보상 심리까지 더해져 더욱 적극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다른 성향의 남자를 만났을 때. 남편과 성격이 정반대인 남자에게 매력을 느껴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는 쉽게 빠져들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남편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당장은 남편과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에게 끌리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남편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낄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이나 친구들을 더 챙기고 자신은 뒷전이라고 느끼면 여자는 자신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줄 남자를 찾게 됩니다. 여자는 자신이 남자에게 넘버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궁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 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